진석군입니다. 오늘은 유아용품의 꽃 하면 무엇일까요? 많은 유아용품들, 아기와 관련된 제품들이 있지만 바로 젖병 아니겠습니까? 젖병은 안 사는 사람 절대 없죠. 그리고 하나만 갖고 있으신 분 절대 없죠. 젖병은 굉장히 신생아 시기부터 젖을 뗄 때까지, 분유를 뗄 때까지 굉장히 오래 많이 구매하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사실 유아용품 리뷰를 하는 채널인데 젖병을 리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젖병을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젖병에 진짜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번 날 잡아서 회의를 한번 했더니 회의를 한 2시간 했더라고요. 젖병 하나만 가지고. 근데 이걸 영상 하나로만 담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3부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3개로 젖병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만 보신다면 젖병 마스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편은 젖병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기본적인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편에서는 직접 젖병을 구매할 때 어떤 것을 보고 구매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거고, 마지막 3번째에는 어떤 젖병이 좋은지 젖병 제품을 직접 추천드리는 컨텐츠로 한번 순서를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젖병 구매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하는 기본 지식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본격적으로 젖병을 구매하시기 전에 알아둬야 할 팁들 알아보시기 전에 첫 번째로 전제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젖병 브랜드가 너무나 많죠. 진짜 뭐 시작해서 모윤, 마더케이, 더블아트, 뭐 아벤트, 유미, 유피트, 뭐 에브리데이, 뭐 이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그 제품들을 추천드리는 게 사용하시는 분의 수유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수유 스타일을 사실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출산을 임박하셨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저희가 많이 좀 여쭤보니까 실제로 예상했던 거하고는 수유 스타일이 많이 달랐다.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그 모유 양이 풍부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좀 잘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 라던가, 아니면은 뭐 원래는 이제 모유 수유로 완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유축기를 사용하거나 그냥 바로 젖병을 유축기로 해서 젖병을 사용했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젖병은 본인의 수유 스타일에 따라서 추천하는 제품이 다를 수가 있고, 또한 수유 스타일을 완벽하게 알기 전에는 너무 많은 젖병을 미리 구매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직접 사용자에 따라서 또 아기의 취향에 따라서 젖병과 젖꼭지 추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혼합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병보다는 이 젖꼭지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라고 하죠.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유두 혼동이라고 하는데 엄마의 젖이 아니면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젖병 위에 젖꼭지를 애기가 싫어해서 안 먹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 젖꼭지를 좀 더 신경 써서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유두 혼동이 없다라는 브랜드로 추천을 한다던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수유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젖병 구매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알아둬야 할 젖병 팁, 바로 첫 번째는 이 젖꼭지 부분과 젖병은 다른 브랜드도 호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거를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 브랜드의 요것들만 막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2편에서 알아볼 이런 눈금,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볼 건데, 본인과 본인 아이가 선호하는 젖꼭지와 이 젖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걱정하지 마시고 호환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유피스 브랜드 젖꼭지하고 더블아트 브랜드 이렇게 꽂히죠?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선호하는 젖꼭지하고 이게 같은 브랜드만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브랜드와 호환이 되는지 미리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 웬만하면 요즘은 이 더블아트 브랜드 거는 다 호환이 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잘 호환이 되기 때문에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주의하실 점이 다른 브랜드끼리 호환을 해주실 때 호환이 되지만 꼭 아이하고 따르기 전에, 아이한테 이제 수유를 이제 먹이기 전에 꼭 흐르는지 새지 않는지 확인을 꼭 하고 주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브랜드끼리 젖병과 젖꼭지를 호환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젖병 구매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팁 두 번째는 젖병의 구매 개수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젖병을 어느 정도 좀 사놔야 이게 좀 아이를 케어하는데, 아이에게 주는데 지장이 없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좀 답을 드리면 용량이 작은 사이즈 2병과 큰 사이즈 4개 4개 정도의 젖병을 준비해 놓으시면은 딱 차질 없게, 서클이 이제 한 순환이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젖병은 이제 저희가 좀 설명드릴 때 다다익선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많을수록 좋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작은 거 2개, 큰 거 4개는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 젖병의 양입니다. 이 정도는 돼 있어야 이게 좀 젖병을 좀 하루 이틀 이렇게 먹이는데 좀 순환이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젖병은 물론 세척, 살균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신경 써서 해드리고, 제가 앞으로 다음 팁에도 이제 들어갈 부분인데, 근데 젖병이 은근히 세척하는 시간보다 건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건조. 근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2시간 한 번 먹이고, 그러면은 이게 건조하는데 그래도 막 날이 습하거나 뭐 이러거나 이제 조건이 좀 잘 안 떨어지면 한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작은 것을 2개만 딱 갖게 되면은 아이를 수유를 하신 다음에 바로 씻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를 바로 씻는 거죠. 그럼 하나를 바로 씻은 다음에 하나를 건조해 두고 다음에 아기가 깼을 때 또 하나를 먹여주면은 바로 다음엔 또 이걸 써야 되면은, 쓰게 되면은 다음에 쓸 게 없어지기 때문에 방금 그 2번째 사용한 것도 바로 또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젖병은 많을수록 좋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병은 정말 여유가 있는 한 많이 구비를 해 두시는 게 세척 이런 거를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고, 또 좀 몸에 여유가 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진짜 한 번 수유하시고 요거 세척하다가 아기가 깨면은 또 애기 케어해주다가 이거 말리고 못 말리면 이거 또 애기 빨리 이거 젖병 이거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젖병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작은 사이즈 2개, 큰 거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젖병 알아보시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 팁 세 번째는, 젖병은 스크래치 혹은 손상이 있을 때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요즘 제가 뭐 다음 편에서도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뭐 BPA 프리,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가를 이제 꼭 아셔야 하는데요. 요거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웬만한 PP 혹은 PPSU, PPES 이런 제품 소재의 젖병들이 모두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스크래치, 손상이 있지 않은 제품이라는 조건인데요. 젖병은 손상이나 스크래치가 있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유해 물질이 혹시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크래치가 있다던가 손상이 된 젖병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제가 젖병을 많이 구비해 둬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젖병을 딱 최소 정도만 구비를 해놓고 계시다가 하나가 딱 엇나가는 순간 이 서클이 무너집니다. 그 회전되는 게. 그러면은 그 하나를 다시 사기 전까지, 준비하러 오기 전까지는 그 아이에게 그 수유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세척하거나 이런 게.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젖병은 손상이 되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은 절대로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젖병은 6개월 정도 사용해 주셨다면 교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또한 역시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손상 여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6개월 정도에 교체해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다음 편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젖병이 그 뭐 빨대컵으로나 보관 용기로도 호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신생아 때 구매했던 젖병들은 한 6개월 정도에 다 교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2번째 구매하는 젖병들은 빨대컵이나 용기들로 좀 호환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매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이유식도 먹고 이제 손 아기 힘도 그때쯤이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다양하게 좀 호환할 수 있는 젖병으로도 구매해 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젖병 알아보실 때 꼭 미리 알아두어야 할 지식, 그 네 번째는 앞선 손상 스크래치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신생아 젖병은 꼭 유리 젖병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살균이나 이런 거에 너무 자신이 있으시고 관리 잘할 수 있으시다면 PP 소재 혹은 PPSU 이런 소재로 젖병을 구매해 주셔도 되는데요. 근데 신생아 시기에는 굉장히 아이가 예민하고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의 위험할 기회조차, 그냥 위험할 그런 건수 이런 거를 그냥 배제시켜버리게 아이 안 나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신생할 때는 유리 젖병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2개하고 큰 거 4개
이렇게 준비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좀 구매를 해주시는 거라면 작은 사이즈 젖병 2개를 유리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이제 신생아 때는 진짜 한 몇 미리 먹죠? 한 30ml? 요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 정도로 충분한데 갓난아기 때, 신생아 때 생후 한 2달, 3달 요럴 때까지는 유리젖병으로 작은 사이즈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검증이 잘 돼 있고 이런 신뢰가 가는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시면은 환경 호르몬이나 이렇게 나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신생아 때는 유리젖병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젖병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팁, 5번째 부분은 바로 세척 부분입니다. 일단 젖병 세척하기 굉장히 귀찮고 힘들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세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열탕 소독하는 거죠. 끓는 물에 잠깐 이렇게 5분 정도 담가주는 열탕 소독이 제일 좋은데, 아마 지금 제 요 영상을 이제 젖병을 모두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진석군 다들 그러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진짜 육아를 진짜 도와주는 분이 계신 게 아니라면, 정말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친정어머니 이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시라면 열탕 소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너무나 오래 걸리고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릴 때 열탕 소독하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젖병 소독기를 구매하셔서 건조해 주시는 게 시간 효율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지, 젖병 소독을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는지 시간 여유나 이런 걸 좀 잘 생각하셔서 젖병 소독기를 뭐 하루 빨리 구비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열탕으로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젖병 세척은 열탕 소독이 제일 좋고요. 젖병 소독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시거나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젖병 소독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저희가 젖병 소독기 베스트 5 픽은 있는데 자세하게 분류를 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젖병 소독기가 그 이제 열로 좀 건조를 시키는 제품들도 있고 온풍 기능으로 건조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온풍 기능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해보셔서 젖병 소독기 구비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젖병 구매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팁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간단히 정리하려고 해도 이렇게 많다니까요. 진짜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젖병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로 비교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젖병 2편 보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다? 구독이 필수시겠죠? 또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저희가 구독자가 3,000명이 되겠네요. 오! 저희가 벌써,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요즘 유튜브 채널 너무나 사랑해주시고 먼저 알아보고 와주신 분들 많은데 3,000명 드디어 됐네요. 일단 다음 젖병편 바로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젖병 팁들에서 본인이 좀 알고 있었던 팁인데 영상이 좀 안 담아 있어서 아쉽다, 이런 것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출산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업로드되는 젖병 콘텐츠 많이 기대해주시고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젖병 졸업하신 분들, 솔직히 저희 유모차 카시트 보시는 분들 중에 젖병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출산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면 야, 요거 좀 봐둬라,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